첫 번째 눈 오는 날에 조지훈의 시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눈 오는 날에 눈 오는 날. 눈이라는 건 겨울에 내릴 자연현상이지. 자, 그러면 이 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따져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첫 번째는 시련과 고통, 역경, 그런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폭운이 감싸주는 포용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떤 이상적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련과 고통 뭐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포용과 안정이라는 게 뭔지 알지? 여기서는 정서적 안정을 말하는 거야. 정서가 차분해지는 거야. 마음의 위로를 찾는 거야. 뭐 이런 과정이 눈이 오면서 눈이 쌓이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화자의 정서적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보면 돼. 자, 봅시다. 뭘 보냐면 눈이 내리고 있는 그 분위기를 떠올리면 굉장히 차분해.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중간에 시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꽃다발처럼 눈 내리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꽃다발처럼 긍정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1형부터 보자. 1형.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일단 색채가 나왔고,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이거 우리 맨날 배우는 거 있지. 얘네 검정과 흰색이 정반대니까 색채 대비, 감각으로 얘기하면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심상이 시각적 이미지야.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있고 창의에 기대면, 자, 이거 단정하게 차려입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복 중에서 두루마기에 흰 동정을 달고 있는 두루마기에 그런 차림으로 창의에 기대면, 그래서 1연에서는 우리가 시를 분석하거나 이해할 때, 감상할 때 필요한 화자의 현재 상황, 요걸 떠올릴 수가 있지. 경건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창의에 기대면, 자,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박넌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길게 늘어진 줄기 뭐 그런 뜻이야. 박줄기가 상기, 이건 이제 옛날 말인데 아직이란 뜻이야. 아직. 자, 박의 긴 줄기가 아직 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자, 이 위치에 뭐가 나올까? 새하얀 눈이 날려 쌓인다. 제목이 눈 오는 날이잖아. 자, 이 상황이 그런 거야. 새하얀 눈,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긴 대비되는 색채가 없어. 자, 그럼 결국은, 자, 화자는 단정하게 한복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밖의 모습은 박논출 아직 남아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울타리 위로 새하얀 눈이 쌓이고, 장독대 위로도 새하얀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3면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 빛나는 자랑, 모조리 불살고. 자, 우리가 보람이나 자랑은 추상적인 용어지, 그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모조리 불살라 버리는데, 우리가 불태워버리는 건 물건이니까 이거는 추상적 어떤 개념을 구체화, 형상화 시켰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서슬한 바람 속에, 서슬하다는 얘기는 쓸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쓸쓸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무념이 아무 생각 없이 썩어가면은,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낙엽처럼 무념이 쌓여가는 건 화자의 삶이다. 화자는 지금 삶에 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화자의 삶은 스스로 허망한 삶이다, 무의미한 삶이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삶이다 라고 느낀 거야. 왜냐하면 이유를 대세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그 값진 보람도 빛나는 자랑도 모두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런 삶이 될 텐데, 이런 거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미는 허망함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면이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이 쌓이고 있는 모습,
이걸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지. 그러면서 허망하다라는 보람과 자랑이 모두 불살라버린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허망한 시공 위에, 시간과 공간 위에 내 외로운 영혼, 이렇게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어. 자신 스스로 외롭다고 했고요. 외로운 영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처럼 아까 나왔지만 눈발에 대한 화자의 어떤 인식과 태도는 긍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눈은 꽃다발, 꽃은 아름답다. 자, 꽃다발처럼 하얀 눈발이 내려서 쌓이는 거야. 그러면 허망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삶은 무의미한 거지만 혹은 외롭고 쓸쓸한 거지만 눈을 보면서 긍정으로 인식할 태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면으로 갈게. 마음이 고요한 날, 마음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아까 마음이 점점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의 천년의 불피리 소리. 자, 요거는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얘기. 마음이 고요하다. 원래 고요하다는 게 뭐야? 이거는 소리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고요하다는 것도 일종의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한 거고, 불피리 소리, 이건 당연히 청각적인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는 서로 대조되고 있어. 자신의 삶은 이렇게 고요한데 아련히 들려오는 건 서라벌 천년의 불피리 소리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우선 고요함과 불피리 소리가 대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 마음의 안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음이 고요한데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면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하지만 멀리서 서라벌 천년이라 해서 이 역사란 말이야. 유구한 역사고 어떤 신라라는 그 나라가 천년 동안 개국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를 쌓았잖아. 그런 것까지 조용하게 들려오는 걸 보니까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지. 마음의 안정. 이 마음의 안정은 위에서 말한 대로 외로움과 허망함,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사라지게 된 계기는 뭘까? 따져보니까 눈이 꽃다발처럼 쌓이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어떤 그런 부분, 심리적인 안정, 긍정의 어떤 태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애로 하여, 비애 슬픔, 내 혼이 야위기에, 자, 이 비애는 위에서 말한 거라면 외로움과 또 하나, 외로움과 뭐였었지? 외로움과 허망함, 또 허망한 것도 있고 외로움과 허망함도 있고 보람과 자랑이 다 불살라진 거지. 그거로 해서 내 영혼이 야위어 간다. 야위어 간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눈 내리는 것을 보기 전에 감정이 바로 비애로 하여 내 영혼이 야위어 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것은 오히려 내리는 눈처럼 포근하고 나라고 얘기하면서 위안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눈이 내리죠. 눈이 내리는데 내린다는 건 원래 하강의 이미지거든. 하강은 상승의 반대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떨어져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서 꽃다발 같은 눈으로 쌓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절망적이고 비애와 보람이 불살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이 내리는 거라면 그냥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 뭐 이렇게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삶의 위안을 얻게 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자, 자연현상 하나를 가지고 화자의 인식과 혹은 태도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시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한번 따져볼까? 자, 먼저 여기는 검정, 수목, 두루마기, 흰 동정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색채의 대비인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새하얀, 이것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어. 마지막에 있는 천년의 불필이 소리, 요거는 청각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시각과 청각, 이게 두 가지 감각이 나오면 다양한 감각을 썼다. 그러면 맞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이 모조리 불사르고, 이 부분이 추상적 대상의 형상화, 구체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유적 표현, 꽃다발처럼 두 번 반복됐으면 운율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 바로 눈을 꽃다발이라고 얘기한 거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뭐뭐처럼 이건 모두 비유적 표현 중에 직유법에 해당되겠지. 자, 여기 눈처럼, 여기도 비유적 표현, 꽃다발처럼.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내리는 눈이 포근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느낌은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도 나오고요, 영탄적 표현, 비유적 표현, 직유법도 나오고 반복한 반복법도 나오는 거야. 요게 눈 오는 날에 조지훈의 시였어. 자, 나시로 갈게. 유등재 우리가 한 번은 봤을 거야. 등 날리는 거. 위에 가에 눈 오는 날하고 얘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야. 자신의 삶을 허망하게 느낀 게 눈 오는 날이었지. 근데 눈이 내리고 꽃다발처럼 눈이 내리고 쌓이는 광경을 보면서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 얘도 마찬가지야. 현실적 삶이 굉장히 힘들어. 괴롭고 고민이 되고 번민해, 서러움에. 그래서 유등을 생각하면서 유등을 날려보고 싶다. 날려보고 소망의 소망. 그러면서 유등을 통해서 삶의 어떤 힘겨움을 벗어나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야. 위에 나온 것과 밑에 나온 것은 현실의 삶을 대하는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거나 안정을 찾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눈이 오는 거고, 여기는 유등을 날리는 거야. 둘 다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하자. 자, 유등재를 한번 보고 싶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건 소망이라고 그랬지. 지금 보니까 보고 싶다 이렇게 어조가 반복되고 있네. 내재율이니까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유등재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이런 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야. 머나먼 또 나왔네. 먼이라고 하면 되는데 머나먼 이렇게 있으니까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 불빛. 이건 당연히 유등이고 긍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눈물의 제의, 눈물의 제의라는 게 제사, 의식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밝다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역시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겠지, 그지? 유등재를 보고 싶다.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다. 운율도 나타나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소망이 강조야. 자, 그 다음에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좋아 안 좋아? 아주 좋지요.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걸 강조한 서리법이고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가정, 만약에 따라갈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도 나왔어. 세상의 온갖 서름, 이거 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단 말이야. 서름, 세상의 온갖 서름을 푼 몸이 두둥실 무리로 떠서, 이게 유등이죠, 유등. 한 줌씩 불빛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세상의 온갖 서름을 푼 몸을 가지고 두둥실 하늘로 떠내려가면 한 줌의 불빛을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역시 시각적인데 문제는 어둠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까 밝은 유등이라고 했으니까 밝은이 나와야 되겠죠. 위에 앞부분에 있어 이거. 요거 봐봐. 밝은 연등 불빛, 이게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침내 닿을 곳이 그곳이 불귀의 하늘. 우리 보통 불귀의 하늘을 어디를 생각해? 저승이죠, 저승.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하늘이니까. 그럼 유등이 날아가죠. 돌아오지 않는다. 원래 유등은 날아가서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 떨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유등이 갖고 있는 일종의 본질적 속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귀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으리.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유등을 날렸어. 그러면 무사히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 말은 유등을 서름을 모두 푼 채 날려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야.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날리는 거, 떠올리는 거, 이거란 말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길가엔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깨끗이 옷을 차려입었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아까 눈 오는 날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 첫 구절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나있네.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이지. 이거 아까 단정한 차림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이 바로 유등을 날리기 전에 하얀 옷을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거. 이것도 있죠. 일종의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멀어져 가는 점점의 등불, 유등을 바라보면서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거기에는 내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삶의 서름, 온 세상 서름을 거기에 담아서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것. 섰던 자리에 묶여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간절한 소망이지. 비난이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소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 극락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거, 서름 이런 거 다 없어버리라는 뜻이야. 밑에 나오는 뭐 슬픔 이런 것도 번뇌 이런 부정적인 거 모두 없애버리라고. 그 상황이 되면 바로 극락에 닿아 있는 거겠죠. 유등이 극락에 닿아 있을 때쯤에는 우리의 서름과 슬픔과 번뇌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간 극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극락이 되게 해달라고 갈구하고 있다. 간절하게 소망을 빌고 있다. 자,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아까 봤는데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동일한 식구가 반복됐으니까 처음과 끝 나는 보고 싶다. 축복의 제의라고 바뀌었지만 약간 변형이 됐지만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처음과 마지막 구절이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야. 해정 강가로 나아가 수천 수만 개 아까 나왔던 밝은 연등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여기 양이 나왔으니까 직유법이다. 직유 비유법 중에 직유에 해당된다.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여기는 위에서 말한 대로 똑같이 대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의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 눈물의 글썽이는 축복. 눈치 빠른 사람 알죠? 눈물이 어떻게 축복이야?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죠. 자, 그리고 나는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자, 유등제 한번 가고 싶다 해. 이렇게 해서 제의를 여기까지만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도치법이 쓰였죠. 왜냐하면 처음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 무엇을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도치법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법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마지막에 나는 보고 싶다로 마무리됐네.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의를 보고 싶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연에서는 슬픔을 눈물이라고 얘기했기에 슬픔을 떠나보내는 유등, 그것은 바로 축복이겠죠. 슬픔을 떠나보내는 유등, 이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등제의 내용이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올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과 끝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일종이 아니라 수미상관의 표현이 나왔고, 두 번째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 이거는 시구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겠지. 동일한 시구가 반복됩니까? 네. 어디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그 무엇을 보고 싶다. 이것도 반복되고 있다. 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무엇을 여기서는 눈물의 제의, 축복의 제의를 보고 싶다. 이런 것이 반복됐다.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하면서 계속 나왔는데 감각적 이미지가 나왔죠. 밝은 연등의 불빛, 이거는 시각적이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어둠이 또 어둠을 헤치고 이런 것도 시각적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걸 날렸는데 연등 등골 밤하늘의 별빛이 있냐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것도 비유에 해당되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시각적인 것에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한 비유라고 보면 돼. 색채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어. 수천 수만 개의 연등, 연꽃 등불, 밤하늘의 별빛. 그 다음에 또 해가 저물었다. 이런 것도 다 시각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시각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 쭉쭉쭉 올라가서 불기, 자, 쭉 따라가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불빛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표현법은 비유적 표현인, 직유법도 나왔고, 문장 자체가, 문장 어순이 바뀐 도치법도 나왔고, 눈물과 축복이라는 모순된 관계에 시어가 나온 역설적 표현도 있다. 자, 그래서 1연부터 4연까지 화자는 유등을 통해서, 자, 유등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 처음에는 눈물의 제의라고 그랬어. 눈물의 제의. 1연에서는 눈물의 제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4연에서는 이 유등은 축복의 제의. 그렇다면 이건 인식이 바뀐 거지. 뭐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이. 그 중간에 계기가 된 건 유등, 등불을 날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떠나보내는 축복. 이 슬픔은 뭐야? 삶의 슬픔이야, 알아니? 근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슬프지만 떠나보내는 거. 고통을 떠나보내는 거.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유등제까지 2개의 시를 알아봤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반적인 거,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자, 가는 나와 달리. 자, 먼저 가부터 볼까?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한다 그랬지. 대상의 변화가 아니잖아. 2번. 가는 나와 달리. 이거 지금 가만 봤는데 틀렸으면 더 볼 것도 없어.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대상의 구체. 아까 나왔는데 보람도 자랑도 불사르고 나왔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나에는 없어. 그러니까 나와 달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화자의 내면의 고통. 이건 뭐야? 희망도 없고 허무한 삶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건 바뀌었네요. 가는 나와 달리. 미안해. 나는 가와 달리. 선생님 잘못 봤어. 나는 가와 달리 어순도치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부각한다.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뭐야? 소망에 대한 간절함. 알았니? 그리고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일종의 심리적 갈등은 약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지. 자, 그 다음 4번. 나는 가와 달리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속성이 아니고요. 유등은 날리는 거야. 알았니? 가와 나 모두 특정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반전 갑자기 가다가 확 바뀌는 게 없고 중간에 공통점은 있죠. 뭐가? 계기는 있단 말이야. 계기.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눈 쌓이는 모습을 보고 바뀐 거고 한쪽은 유등을 날린다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유등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정답은 2번. 2번으로 갈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고 해야지. 자, 기억은 꽃다발처럼. 자, 화자가 대하는 꽃에 대한 눈에 대한 인식은 꽃다발이라고 했어.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눈을 통해서 아름답게 인식하는 눈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았고 2번 니은 서라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 고요한 날이라는 배경에 청각적 이미지가 환기되며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 3번 유등의 연등을 따라가는 가정적 상황 오모할 수 있다면 자 디귿이 뭔가 볼까? 아까 다시 봤어. 나도 유등을 하는데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가정적 상황 화제의 소망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 줌의 불빛을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올라가면 유등이야. 어둠을 헤치는 불빛을 부각하여 일상적 체험 속에서 발견해. 일상적 체험이 아니야. 일상적 체험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 유등을 날리고 싶다 이럴 필요가 없죠. 날리면 되잖아. 그냥 일상적이면. 자, 정답은 리을의 해석이 틀렸다고 보는 거야. 리을. 자, 불빛과 어둠은 대조 대비라고 얘기했고요. 일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소망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해야지. 유등을 날림으로써 번민과 고민을 떠나보내는 수단이 바로 유등. 일상적 체험이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 5번. 자, 참아라는 참아. 부사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참아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어야, 부사어. 품사 나오면 부사겠지. 이게 들어가면 훨씬 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맞았어. 정답은 4번 틀렸네. 3번으로 갈게.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와 B. A의 내용은 B의 절망이란 오히려 내리는 눈처럼 포근하다. 삶에 대한 인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B는 유등지에 가서 역시 삶의 인식, 태도가 달라졌어. 축복의 제의라고 이야기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이런 거 잘 봐야 돼. 달리 A, B가 다르다고? 삶의 교훈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A하고 B. A는 전환, 인식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삶에 대한 교훈은 없다. 인식의 변화, 삶을 바라보는, 삶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중점이 되어야 되겠죠. A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다. 그 다음에 2번. A는 B와 달리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 삶이야. 전환된 인식. 정답은 2번이네. 그지? 2번이 정답이다. B 같은 경우에는 소망이야, 소망. 즉, 그렇게 유등을 날리면 나는 이런 긍정적인 삶의 인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리고 싶다 정도 되는 부분이지 인식이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해야 인식이 전환되는 건데 실행하고 싶다니까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2번이 정답에 해당된다. 3번. B는 A와 달리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가 아니고 A와 B는 모두 화자의 심리에 대한 안정된 상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A만 회복하는 거고 B는 그렇게 되면 회복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야. 소망. A와 B 모두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거기 나오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화는 아니죠. 정답 2번이라고 하는 게 맞다. 자, 4번으로 갈게. 자, 이 중요한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보기를 통해서 가나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조지훈의 눈 오는 날과 이수익의 유등제는 모두 고단한 삶, 현실적 삶, 화자가 위안을 얻거나 그러한 삶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다. 유등제가 바로 벗어남이고요. 눈 오는 날은 안정을, 위안을 찾고 싶은 거야.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들이 실존하는 세계의 고통, 이게 현실의 삶이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위안을 찾아내며 고통을 감내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가는 눈 오는 날에는 자신의 주변,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 눈 내리는 거지요. 나의 화자는 특정 의식, 유등제를 말하는 거야. 이는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한다. 또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거. 또 가는 화자 개인에게 드려진 삶의 고통을 화자의 내밀한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화자는 개인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이라면 이거는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걸로 확대된다. 그런 얘기야. 자, 보기를 통한 감상이 아니고 새하얀 눈이 나려 쌓임대. 이건 자연현상 맞고요. 해저문강가에 가서 벌어진 유등제 특정 의식이고요. 삶에 위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긍정의 의미를
담게 하는 거니까 위안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2번 나의 빛나는 자랑 모조리 불사르고 허망한 시공. 그 다음에 나에서 세상과 서름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자, 여기 불사르고 허망한 온갖 서러움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적 삶의 세계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죠. 3번 가의 내 외로운 영혼 내혼. 화자가 내밀한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즉 내면 심리에 대한 것,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 수천 수만 개의 아득한 행렬, 이거는 확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의식의 확장, 뭐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아. 수천 수만의 아득한 행렬, 유등을 날리고 있는 거, 자신의 소망과 다를 바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맞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4번 가의 눈발은 언젠가는 내리는 상황이 끝나고 쌓인 눈은 녹기만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안 되죠. 쌓이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나의 유등은 불기한을 도달하는 강가로 돌아올 수 없던 점에서 이게 바로 유등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고 그랬지. 아까 돌아올 수 없는 거.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지금 틀렸죠.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돼. 유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나의 서름과 슬픔과 번뇌 이런 걸 다 가져갔다는 뜻이지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유등이 가져갔을 때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극락이라는 얘기야. 극락.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등은 강가로 원래 돌아가지 못하는 거고 삶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제거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말하니 화자와 사람들 모두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고통을 떠나보내고자 한다는 뜻이지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의 해석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절망이란 눈처럼 포근하다고 표현한 거. 절망은 원래 부정인데 눈처럼 포근하다고 그래서 나의 눈물 글썽이는 축복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지. 모두 모순된 내용을 통해 삶의 고통을 감내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아까 설명 중에 이게 빠졌으니까 이것도 해석으로 한다. 절망이란 부정적인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눈을 보면서 눈처럼 포근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절망은 포근한 게 아니지. 그런데 포근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순된 단어가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역설적 표현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지금 눈물이 축복이라고 얘기한 것도 동일한 해석,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해석이다.